김호수 청문회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하기 과정에 이제 여야에서 이제 서로 간사가 만나고 막 조율하잖아요. 일단 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그 증인 채택하는데 국내 짐이요. 조국, 박상기, 한동훈, 뭐 조국, 이광철, 박상기, 한동훈 뭐 이런 자들을 덕에다가 막 권경의 변호사, 서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민주당의 또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에 있어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모욕주기 방식으로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 근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서민에 대해서 민주당이 틀었던 이유가 이 사람은 기생충 전문가인데 난 그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민주당이 너무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기생충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검증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생충 전문가인데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나 이걸 좀 아는 애처럼 보여서 언론이 서민을 써주는 거지. 그래서 조국 장관도 저번에 한번 부르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진중권 또 부르려고 그랬었잖아요. 진중권이 안 나가서 뭐 못 부른 거긴 하지만 김부겸 청문회 할 때 서민을 뭐 증인으로 밀어넣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청문회라기보다는 반 문재인 기치를 내건 그리고 반 검찰개혁 기치를 내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종의 그 전쟁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청문회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호수 개인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점을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럼 지금 채택하려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욕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의 본질적 취지, 이 사람의 그 도덕적 검증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하는 게 맞는 거. 국회 입법조사처 정도 하는 게 맞고 총장으로서 역할을 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전쟁터 만들기 위한 증인 채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청 총장 청문회를 한다고 치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예를 들면 공수처가 생겼는데 이 공수처 관련해서 검찰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인사 관련해서 검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청문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들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하면 검찰에 똥물을 튀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부에 똥물을 튀길 것인지, 이 고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증인 진짜 막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청문회가 정말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고, 정말 도덕적인 거나 아는 기타 것들은 좀 이렇게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공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권을 잃을 리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저쪽에서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안 주면 김호수 청문회 안 열어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다가 차라리 김호수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론을 들썩하면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일단 법사위원장 건은 별건으로 하고 김호수 청문회 열자라고 했는데 증인 들이미는 거 보니까 사실요, 서민 같은 사람들은요 무슨 전문가라는 게 사회개혁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관종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 글 쓰는 거 보면 수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완전 극우의 포지션에 가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청문회 하는데 불러. 그럼 민주당이 이걸 이제 채택 불가해. 사유에다 그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기생충 학자. 기생충 학자를 왜 김호수 청문회 부르느냐. 그러면
서민 정도를 부르려면요 일반 유튜버를 차라리 부르지 문재인 정부 막 까는 새끼들 불러다가 그럼 미친놈들인 거예요 이게. 여론의 관심은 받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문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김효수 청문회에 김효수 깔 게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효수에 대해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가 없잖아요. 다음 주에 청문회인데 이야기가 없는데 김호수 자체를 이제 흠집내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친문 검찰총장이다. 계속해서 지금 법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앞장섰던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앞제비 이렇게 지금 이 타이틀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검찰 개혁이나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을 막 증인으로 불러다가 모욕주기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 채택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이든 뭐 총리 후보자든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정책 기조 발언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증인 채택 아니겠습니까? 혹은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재산 거래라든지 혹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거 관계가 없고 말씀하신 것 권경에도 마찬가지죠. 네, 다 그냥 뭐 정부 욕하는 거고 서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뭐 부르는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게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차라리 강용석을 불러요. 강용석을.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했고 법이라도 알지. 진짜 이러면서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증인을 불러서 모욕주기 의도를 보이는 건 하수고요. 증인은 누구를 부르든 간에 김호수한테 본인들이 뭔가 준비를 해와서 뭐 전곡을 찌르는 이런 준비를 한다면 모를까. 딱 뻔히 보이는 수잖아요 이게. 정말 하수로 정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요런 선동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 빠지더라만 머릿속에 계속 지금 그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건 내 실력으로 김호수를 격파해 보겠다 이런 실력이 없는 것을 그냥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얘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주호영이 자신들 대선 후보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다 우리 당으로 불러 모으겠다. 아니 인물이 없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관련한 그 인사들을 대다 쓰는 더군다나 김동연 뭐 전 부총리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저의 그냥 내피셜이고 저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 전 20대 국회의원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진당의 의원도 많았고 뭐 하니까 이쪽에 정보를 주는 검찰이든 아니면 관계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21대 넘어오면서 100석 초반으로 극초반으로 줄어들고 또 국회의원 될 만한 자질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미 손절을 해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좀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민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서민이란 사람이 맨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이 사람 말투가 굉장히 어눌해요. 그리고 호감보다는 약간 비호감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어눌하니까 일단 재밌잖아요. 근데 학력이 서울대 의대예요. 거기다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거기다가 그 촛불 전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죠. 야, 저 사람 외모와는 다르게 내실이 있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나중에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그 소위 교수들 중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폴리페서도 위험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연구나 강의보다는 그 가액돈 버는데 지금 집중하는 사람, 엔터패서,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TV에 많이 나오는 교수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회적 관종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도로 막 써주니까 진중권하고 똑같은 결이잖아요. 그나마 진중권은 서민보다는 전 결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서민은요 그런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 예전에 막 7, 8년 전에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그러니까 그 사건을 비판했던 막 박수받았던 캐릭터가 어느 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문재인 정부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욕하는 캐릭터. 사실 결이나 흐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숟가락 얹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어떻게하고 약간 무슨 뭐 패러디라든지 그 제가 이제 개그맨 류의 그 시사 풍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갖고 이거를 이렇게 말장난식으로 풀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결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밖으로 드러난 일반 지금의 언론의 시각에서 뭘 사회를 풍자하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가정의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죠. 사실은 사회적 결도 안 되고 뭐 무슨 개혁의 결도 안 되는데 반짝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것인가를 해서 자극적인 말로 막 그 관심 받는 이런 종자들을 청문회까지 부르는 행위는요 미친 거예요. 차라리 권경에는 난 그 선민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 법조의 어떤 그 흐름에 민변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데 당신이 왜 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민 부르는 캐릭터는 그 서민이 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기생충 얘기 좀 하겠죠. 뭐. 기생충 안에 검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청문회 지금 사회는 법사위원장이 보게 되는 건데 법사위원장 현재까지는 사보임이 안 된 상태일 테니까 네.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인 거죠. 야, 이게 청문회 끝나고가 더 문제네. 법사위원장 앉히는 부분은. 그래도 뭐 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회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이게 또 청문회가 뭐 이틀짜리도 아니고 하루 한나절 하는 건데 김호수 지금 총장 후보자는 아마 이달 말이면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원래 26일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여야 간의 지금 충돌 때문에 이게 무산됐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원칙적으로 지금 없어져서 추후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다시 합의가 무산됐지만 일정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근데 그 오늘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백혜련 의원이 그 의사봉을 잡았고,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했고 그 간사 교체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를 지금 박주민 의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회를 윤호중 법사위원장, 현 법사위원장이 봐야 된다. 하지만 사회권을 넘겼다. 그럼 사회권 넘기는 사유가 뭐냐? 사고가 있을 경우만 넘길 수 있는데 왜 국회에 있으면서 오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사회위원장이 사회권을 누구에게 넘겼으면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야죠. 자기들도 그렇게 할 거면서 이런 권한이 있으면 그 트집 잡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의 이제 하고 싶은 말은요.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김호수 후보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를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윤석열 학습일 거잖아요. 김호수 총장은 이제 그 열린민주당의 그 논평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 선배로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그런 총장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애들러 내정되자마자 그 논평을 발표했던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진짜로 검찰이라고 하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문무일 정도의 느낌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윤석열처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다만 김호수가 그렇게 배신의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돌아보니 문무일이 담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 검찰총장 그 박종철 열사 아버님 찾아가서 그 과거를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개혁의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나치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말씀대로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편이 원하는 것과 보조 맞춰서 갈 거다. 이것도 저는 기대하지 말고 묵묵히 법률에 정한 대로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만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 되지 뭐 우리 편이 돼서 뭐 칼자루 막 휘둘러 줄 거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실제로 밖에 있는 국회에서 법률과 제도로 검찰 개혁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고 순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윤석열은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내는
그러면서 그걸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검찰이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뭐 공소장을 막 유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번에 지금 조남관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별건 수사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응해주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개혁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역할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 검찰총장한테 과도하게 검찰 개혁을 해라라고 뭔가 말하는 건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수사를 진행할 때 있어갖고 이성윤 지검장 기소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라든지,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무슨 뭐 결재해달라고 할 때 뭐 저 원전 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성윤 김호수 총장이 되고 나면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라. 저는 이제 김호수 지금 후보자잖아요. 뭐 힘들겠지만 총장에 임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총장이 되면 그 검찰 내부적인 목소리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좀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참모들, 뭐 대검 참모들한테 뭐 부장들한테 휩싸여가지고 뭐 개혁의 방향은 어떻고 우리가 할 일이 뭐고 이런 거보단 정말 검찰을 주로 비판하는 사람들, 일반인이겠죠? 프라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가지고 가야 될 길이 뭔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총장들이 예를 들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뭐 이렇게 허울 좋은 위원회 그런 말 말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개혁위원회 이런 거 말고 그냥 검찰 비난위원회, 비판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다 들어와 봐라 해서 좀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될까요?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좀 그 내부적인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담아낼 것인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김호수 총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가서 보는데, 윤석열로 대표되는 특수부 라인을 인사로 많이 쳐내긴 했어요. 막 한직으로 보낸다거나 뭐 지방으로 보낸다거나 쳐내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윤석열이 가지지 못했던 사실상의 인사권, 천거권 같은 거를 갖고 김호수 입장에서 만약에 개혁할 생각이 있다면 특수부를 계속 전진 배치하는 게 아니고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을 승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골고루 나눠주는 형태에서 다수 검사들한테 점수를 얻는 것도 김호수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아쉽지만 1년 미만 남은 것이고, 어쨌든 이제 마무리 국면을 간다라면 김호수가 막 전면에 나서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사이다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금 검찰한테 그렇게 그동안 니들이 싸워왔는데 너무 전면적으로 싸우니까 오히려 욕만 먹지 않냐, 국민들한테. 우리가 싸우더라도 조금 조용히 싸우자.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가면서 검찰을 이끌어 간다라면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조용히 개혁을 좀 하고. 저도 검찰총장, 경찰청장, 뭐 국정원장이 신문 전면에 나서지 않는, 그래서 일종의 팬덤과 관계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은 검찰 욕먹이는 거죠. 예.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 큰 그 팬덤을 가지고 응원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 상호 견제를 하자.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수가 이제 오수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건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국회를 180석을 만들어줘도 막 힘들어하는 게 보이잖아요. 여론 눈치 봐야 되고 대선 눈치 봐야 되고.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히말라야 산맥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중요해졌죠. 김호수 총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검찰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무부도 법무부지만, 그것마저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까 부동산 이야기랑 좀 비슷한 건데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은 그래요. 여기서 검찰이 자꾸 난동을 피우고 윤석열이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도움을 줄까봐 잠깐 검수완박 멈춰간다? 그럼 검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대선을 갖지 못하게끔 난동 피우는 쪽으로 방향이 틀려질 수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권력을 뺏기면 안 돼 해서 최소한 민주당 권력에 잘 보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정도의 뭔가 셀 때는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자꾸 저항 비슷하게 하니까 이게 멈춰지네? 그렇죠. 그 시그널을 주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적절히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정치적인데 지지자들한테 검수완박은 대선 후에나? 라는 시그널 주는 게 우리한테만 귀 들어옵니까? 검찰들한테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려나 보다. 최소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권을 갖나 보다. 뭐 그런 짓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것들이 처음에 3월 달 정도에 제출돼 있을 때 한 6월이면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몇 분이 하셨었는데 아니 아직 발의를 안 한. 발의를 안 했나요? 근데 이제 설왕설래만 있었던 거죠. 네, 중대범죄수사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전반적인 태도들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누군가가 어떻게 계산해 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어정쩡하면 물론 이제 이성윤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요 결재권자니까 잘하면 사실상 인사권자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최소한 대선에 개입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분명히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저는 임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성윤한테 검찰개혁 열심히 해줘는 아니고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법무부와 국회가 하는 거다라는 정확한 전 사인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건 그 이성윤 총장이 김호수. 죄송해요. 이성윤 이야기 덜 끝났는데 이성윤이 총장이 안 되고 네. 그 얘기하려고 해서 예. 제가 너무 급했네요. 이성윤이 총장이 안 되고 김호수 총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현실 내에서 딱 그만큼의 여력 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저는 대비 효과 때문에 김호수가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수가 그 검찰 내 기수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수가 지금 23기에서 20기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좀 이 신임 검찰총장의 말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함부로 찍소리 못하는 구조로 오히려 만들 수 있고 예상 외로 굉장히 좋은 그 효과가 날 수도 있다. 밖으로는 기대 안 하지만 내심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일종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특수부 해체가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수부만이 중요한 자리에 검사장으로 각오하는 것만 좀 바꿔낸다면 실제로 검찰들 다수의 사람들은 김호수를 지지할 거예요. 지금 보도는 그런 거잖아요. 이성윤이 중앙지검에서도 왕따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특수부 실제로 보면 검사들 많지도 않다며. 다수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여줘야죠. 검사는 그냥 공무원일 뿐이다. 이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요. 법과 제도를 만들면 검사는 이제부터는 수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재판 기소하는 주체로서라고 인식을 심어주고 법 만들면 그걸 끝나요. 그 반발이 오래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그런 거니까. 전 그래서 민주당이 겁내지 않고요. 검수완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식성을 두고 민주당 일 이렇게 잘하니까 다음 정권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 이득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개혁도 못하고 민생도 못 살피다가 결국은 당할 수 있다. 캐릭터 하나만이라도 가져라. 밀어줬더니 야무지게 잘하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